안녕하세요. 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병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그 유통,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쇼핑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쇼핑 좋아하세요? 네, 주로 온라인으로. 네. 여자들이 쇼핑 무지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쇼핑에 대한 자세가 많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네. 남자들도 옛날에 사냥하러 다녔는데 사냥을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백화점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게 네.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마 왜 쇼핑이 사람들한테 쾌감을 주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지내놓고 나면 바보 같은 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야말로 왕이 되는 거죠. 그런 기분 맞는 것 같아요. 네, 거기 가면 다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말에 2박 3일 일본을 갔다 오면서 거기 이제 가이드분을 제가 이제 총괄 담당자로 가서 좀 피곤했었거든요. 출장이라. 근데 마지막 코스에 쇼핑을 넣어서 뭔가 이제 굉장한 분노의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딱 그 도톤보리에서 오사카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도톤보리에 가서 쇼핑을 딱 하고 봉지를 들고 버스에 타는데 갑자기 기분이 붕붕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왕이 된 느낌. 네. 쇼핑은 상당히 즐거운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돈의 위력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네. 경우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은 왕이고 손님은 왕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쾌감이 되게 높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쇼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누군가 쇼핑해서 가져다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아무래도 매주 구입하는 건 식료품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둘이 맞벌이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이 저녁 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하느라고 그러는 거죠. 네. 네. 보니까 사모님이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로 쇼핑을 하시나 봅니다. 네. 요즘 통계를 보니까 데스크탑으로 쇼핑하는 비율보다 똑같은 온라인 쇼핑인데도 거의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로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DMC 미디어라고 이제 미디어랩 광고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70%가 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한다. 이런 데이터가 또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비율이 90%가 넘는다. 그래서 데스크탑만으로 쇼핑한 비율보다 굉장히 높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뱅킹은 주로 이제 컴퓨터로 이용하고 쇼핑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점점 많다는 게 이 통계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바일이 대세라는 건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빈도수는 그런데요. 단품 구매 이런 거는 모바일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했지만 식료품 구매 이런 것들은 단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잖아요. 베스킷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이 되게 불편하죠. 화면이 작아가지고요. 특히 또 큰 물건들, 자동차를 산다든지 외국에서는 자동차 온라인으로 많이 사거든요. 고가의 물건들. 물건 사고 그럴 때는 비교 검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함부로 안 사잖아요. 그런 경우는 스마트폰이 이제 비교 검색하고 그러는데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빈도수로는 모바일이 대세인데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 한다는 장점은 있는데 화면이 작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비교하는 게 악몽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홈쇼핑 이런 게 파는 사람한테 신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교를 안 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나면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그렇죠. 것처럼 하는 네. 거잖아요. 모바일 스마트폰의 쇼핑이 그와 비슷해요. 그 큐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작은 화면에다 놓고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화면이 작으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 검색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리어스한 거 살 때, 큰 거 살 때는 데스크탑을 선호하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어머님 모시고 구정 때 대만 여행을 갔는데 그 성급하게 제가 스마트폰으로 호텔을 예약했는데 달을 잘못 써놔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한 달 후에 날짜로 예약이 돼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빠르 막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런 저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똑같은 온라인 쇼핑이라도 이 스마트폰 화면에 맞는 큐레이션하고 데스크탑에 맞는 큐레이션이 많이 달라요. 네. 그래도 일단은 그 온라인 쇼핑, 뭐 온라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쇼핑에 있어서 경쟁을 할 때도 벌써 스마트폰이 시장에 등장한 지 몇 년이 안 됐죠. 네. 10년 정도 됐나요? 2007년 가을이 아이폰이 나온 거고요. 우리는 그걸부터 2년 후에 2009년부터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8년, 9년 이렇게 됐죠. 채 8년, 9년, 10년이 안 된 이 스마트폰이 거의 우리 삶을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과거에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그때의 데이터가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그 시청률에 관한 데이터를 우연히 보다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한도전의 시청률이 9% 정도. 그래서 무한도전의 시청률이 6시 내 고향 전국 노래자랑이랑 시청률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TV로 보는 실시간 시청률을 볼 때는 무한도전이 굉장히 낮은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VOD 다시 보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시청률을 종합적으로 집계를 하면 사실 무한도전이 압도적인 1위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이 이 스마트폰에 아예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예 뭐 데스크탑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려면 접는 화면이나 뭐 많은 화면이 나오면 가능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면의 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스마트폰의 제일 약점은 문서 작업 같은데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읽는 용이지 쓰는 용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화면이나 키보드가 작아서 오는 단점인데요. 그다음에 그 마우스를 못 쓴다는 것도 큰 약점이거든요. 그렇죠. 문서 작업할 땐 마우스가 있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약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되게 발달해서 말 많이 알아듣잖아요. 그죠? 음성 인식이 되니까 키보드 안 치고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폰의 활용은 점점 이제 커질 거고요. 그리고 검색도 이 말을 알아듣고 이런 것들, 터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전에처럼 파는 사람이 정해준 카탈로그 따라가서 분류별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그 4인치짜리 프리미엄 폰을 찾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게끔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주로 그다음에 사진 찍으면 바로 물건 찾아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비전하고 음성 인식 또는 자연어 처리 능력이 되면 인터페이스가 많이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비중이 옛날보다 늘어나긴 하는데요. 단기간에 지금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걸로 봐서 데스크탑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또 이게 꼭 대안만은 아니고 그 서로 보완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뭐 버스 타고 가면서 검색해 놓은 거를 실제 구매하려면 이제 데스크탑에 가서 하고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하니까 보완을 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서로 병합적으로
채널을 사용합니다. 네, 요즘 또 트렌드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거래를 스마트폰으로 하긴 하는데 그 스마트폰 중에서도 인앱 거래라고 하죠. 앱에서 거래하는 게 52%,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게 27%, 데스크탑이 2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래하는 시스템이 또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점점 또 커지고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네. 안드로이드 속에 들어있는 앱이 지금 한 250만 개?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앱이 그렇게 많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난 한 해 그 앱을 좋은 앱을 만들어 가지고 연간 10억 100만 불 이상을 벌어들이는 앱 프로그래머가 전 세계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10억이 넘는 앱을 개발한 이제 뭐 250만 중에 2,000이니까 뭐 확률로는 아주 적지만 그게 아까 그 인앱 쇼핑이 우리 TV에서 홈쇼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바로 몰입을 하고 결제하게 하기 때문에 비교를 막잖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못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네. 또 요즘 최근 유통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신문 기사에서 재밌게 읽었었는데 일라이라고 하죠. 그 자율주행 스마트 카트? 이게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됐다는 거죠. 하남 이마트 트레이더스인가요? 네, 거기서.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존 그 체크라인 안 하고 모든 거 자동화돼 있고 뭐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샤핑에서도 얼마나 편하게 하느냐. 우리 컴퓨터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냐 보면 옛날에는 컴퓨터는 저기 어디 책상에 있고 우리가 컴퓨터 앞에 다가갔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차고 다니는 입는 컴퓨터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까 같은 그 카트가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따라다니는 기계, 컴퓨터가 많아지는 게 추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이런 자율주행 카트, 쇼핑 카트 이런 게 다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 기계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런 걸 하면 사람 우리가 뭐 쇼핑카트 몰고 다니는 것보다 이놈이 따라다니니까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그것도 있고 줬다 집어넣으면 그 결제도 자동으로 한꺼번에 되고 또 물건도 찾아주죠. 찾아주고 그 어디 있는지 하면 글로 가면 내가 따라가면 되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종의 쇼핑 전문 로봇 쇼핑에 그 도움을 주는 도우미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근데 저게 이제 단점이 사람이 너무 북적거리면 안 된다는 문제가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 좀 보완해야 돼. 카트에 되게 가면 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다른 게 대형 쇼핑몰에 가도 그 특히 식품 코너 같은 데 막 뭐 떨이 한다고 그러고 막 사람 부르는 호객행위 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좀처럼 그런 종업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가요? 사람값이 아마 비싸서 그럴 겁니다. 우리는 또 그런 그 할인 재미가 있는데 그때 또 가서 쇼핑하면 그럼요. 재미가 있고 또 저기 사람 사는 동네 같죠, 그죠? 그런데 아직은 사람값이 좀 덜 비싸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인건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유통시장은 온라인도 그렇고 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일라이가 등장하고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저희가 가장 걱정은 기술은 계속 바뀌고 이 소비자를 위해서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많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이 진화를 하고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 기술 발전이 기업들의 경쟁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런 거 하려면 이제 대개는 신규 매장에서 먼저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대형 유통점이 우선 신규 매장을 못 만들게 그렇죠. 거의 네. 막아놓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뭐 우리가 지금 많은 혁신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좋은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정부가 시장을 할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 이 비율이 증가한 게 저처럼 주말에 마트를 가야 되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까 할 수 없이 평일에 휴대폰으로 출퇴근할 때 급하게 그럼요. 사는 지금 게 아닌가 싶네요. 저기 네.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네. 그것도 온라인 그거 여러 통계에서 나오죠. 그 골목 시장으로 공사권에, 간 게 네.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전했다라는 네. 게 그래서 온라인 쇼핑 진흥 체계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변화하는 시대에 이 제도들 얼른 개선이 돼서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규제로 소비자들을 어디로 몰 수 있다. 네. 그게 아주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가지고 있고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경쟁인데 그걸 뭐 어디를 문을 닫게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겠다 그런 게 사실은 그 국민들은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득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억지로 물줄기로 돌리려고 하는 오만한 발상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네, 오늘은 유통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